박경재 LA 총영사가 한국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자 발급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직원들에 대한 고성과 막말을 상습적으로 해왔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애틀의 총영사도 한국 외교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비위 관련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갱들 간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 간의 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은행 총재들이 가을부터는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고려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91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 비율은 4.3%로 분석돼 지난주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네, 경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연방은행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매입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취재부터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LA 총영사가 지난주 한국 외교부에 특별 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비자를 부정 발급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성은 물론 막말까지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외교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용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한국 외교부의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은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총영사를 면담했습니다. 사실상 감찰 조사였습니다. 감찰관들은 박경재 총영사를 상대로 부정비자 발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총영사는 신청 서류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자 담당자는 한국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 변호사들은 직권남용은 물론 부정비자 발급 강요 자체가 형법 위반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직원들에게 고성은 물론 막말까지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 총영사의 부인도 갑질 혐의에 대해 감찰관의 조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감찰 담당관실은 LA 현지 실사는 마쳤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시애틀의 총영사도 한국 외교부에 특별 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비 혐의에 대해 외교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LA와 시애틀 총영사 2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은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 한국 외교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비위 혐의를 받을 만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감찰관은 시애틀을 직접 찾아가 권 총영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영사는 지난 6월부터 총영사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 총영사의 대외 업무는 부총영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 총영사는 지난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필리핀 공사,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거쳐 16대 시애틀 총영사로 부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 적혀있는 낙서, 혹시 MS-13이라는 낙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적인 범죄 조직 이름입니다. 한인타운을 두고 갱들 간의 충돌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아이롤러와 7가 교차로에 위치한 한 상가입니다. 상가 식당 벽에는 붉은 글씨로 MS-1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S-13이라고 적힌 글씨 아래는 18th 스트릿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갱 단원들이 표시한 영역 표시입니다. 어떠세요?
갱단들 그거 저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겁도 나고 좀 지저분하고 그렇죠. 혐오감도 느끼고 저도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약간 좀 겁도 나고 좀 그래요. LA 경찰은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갱 조직 사이에서 영역 싸움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갱 조직들이 업소를 찾아가 보호비 상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노상에서는 마약 매매와 성매매 그리고 작물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each gang will mark each territory, but sometimes they'll cross over to neighboring territories and cross out names, which means that they're kind of at war with one another. Well, a lot of times what they'll do is they'll ask them, like, they'll go and say, if you want to sell on my street, you got to give me so much money.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MS13과 18 스트리트 그리고 템포 스트리트 갱단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ust in this, you're pretty much just standing in the heart of MS territory. You know, at least for this clique. I don't know, like a dog. You know, when it goes to the bathroom, you know, it makes its little mark on the ground. You know, it's pretty much so. It's their way of marking their territory. 갱 조직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갱 단원을 늘리면서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사이에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모든 미군에게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맞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병대 접종률은 단 59%에 불과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체 미군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라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의 정식 승인이 나면 곧바로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30만 명이 넘는 현역 미군의 66%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해병대는 접종률이 59%에 그쳤습니다. We are going to be developing policies to comply with the president's direction that the unvaccinated will have to be subjected to certain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에서 2주 전보다 확진자는 112%, 사망자는 92%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집계했습니다. 하루 감염자도 11만 명에 가까워졌는데 6개월 만에 가장 많아진 겁니다. Sooner or later, you may get a constellation of mutations that would lead to a variant that might evade the vaccine much more than the current Delta is evading.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속수무책으로 확산하는데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드는 곳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경우에는 매입 축소 시기를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가을쯤에는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시기까지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h my goodness, 10.073 million, over 9 million, that was the record. So obviously this is a record. We have a matching problem. 미국의 이런 심각한 구인난은 코로나가 회복세를 보이며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단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려는 사람이 줄어든 게 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최저시급을 웃돌면서 일하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일부 주에선 추가 수당 지급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에도 미 전역에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These reported labor shortages are still going on, and we do see that there is a whole host of workers who are still
out of the labor force, and so it will take time to actually pull them back in. 기업들은 일할 사람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시급이 13달러대였던 요식업계는 임금을 10% 넘게 올려 시급 15달러가 넘었습니다. 슈퍼마켓 등 서비스 업계들도 시급을 크게 늘리고 복지도 강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가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소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사실상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초당안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에 공화당 상원 의원 18명이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최종 표결에서 과반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상원을 통한 인프라 투자 법안은 다음 달 중순쯤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달러 투자 법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사회 기반 시설과 신규 투자에 집중해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까지 동북아 주변 해상으로 군함을 속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국방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독일의 4,500톤급 호위함 바이에른입니다. 지난 2일 독일을 출발해 동북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보도문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 모니터링과 다국적 훈련 참가를 바이에른의 최우선 임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유류, 무기류, 불법 해상 환적을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11월 우리 해군기지 방문에 이어 한독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괌에 기항 중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이달 말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한 뒤 한영 해군훈련을 실시합니다. 영국 최신의 연안 경비함 스페이어와 타마도 동북아 상시 배치를 위해 이달 중 출항합니다. The United Kingdom will permanently assign 2 ships in the region from later this year. 지난달 영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은 북한 불법 환적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는데 두 경비함이 관련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도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국 7함대엔 기존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에 칼빈슨 항모전단이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2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출항한 칼빈슨 항모전단은 10월 전후로 동북아 해역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영통신은 최근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진입을 직접적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방 함정들의 인도태평양 집결이 구체화하면서 중국과 북한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17일 동안의 열전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희망과 숙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3년 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시작된 폐회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전보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근대 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를 기수로 앞세운 우리나라는 206개 참가국 선수들과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습니다. 2024년 개최지 프랑스 파리 시장이 올림픽기를 넘겨받은 뒤 파리의 초청장이 영화처럼 펼쳐졌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파리의 뜨거운 열기가 폐회식의 절정을 장식했습니다. 에펠탑에는 가로 90m, 세로 60m의 사상 최대 크기의 대회기가 개항됐고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 시민들의 환호가 도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SNS를 통해 양궁 3관왕 안산을 포함해 도쿄올림픽을 빛낸 스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We did it together. I declare the games of the 32nd Olympiad closed. 도쿄를 밝혔던 성화가 어둠 속에 묻히며 열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을 모두 마친 일본은 속사정이 복잡합니다. 천문학적인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승재 도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를 포함해 메달 58개를 쓸어 담으며 종합순위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열린 17일 동안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는 무려 17만 명 이상 늘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개최도시 도쿄는 지난 4일 이후 어제까지 하루 신규 감염자가 매일 5천 명을 넘나들었고 병상 사용률도 60%에 육박해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적 타격도 예상됩니다. 무관중 개최로 올림픽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3조 4천억엔, 우리 돈 31조 원에 달하는 개최 비용 분담을 놓고 올림픽 조직위와 도쿄도, 중앙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던 스가 총리는 오늘 SNS에 동영상을 올려 성과를 강조했지만 様々な制約の下での大会となりましたが、開催国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パリ大会へとバトンをつなぐことができました。 코로나 확산은 잡지 못하고 올림픽을 정권 부양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28%로 지난해 9월 집권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지지율은 내각 총사퇴나 총리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수위라서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와 가을 중의원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1,057명의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를 최종 허가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가석방되는 가운데 다만 경영일선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석방되지만 재벌 특혜란 비판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최소 형기 기준을 60% 아래로 낮춘 것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이 부회장같이 형기의 70%도 미처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된 건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석방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현실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한 절차라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빨라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상훈 기자입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룹 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선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의 추격이 이어졌고 파운드리 부문에선 1위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인텔은 대규모 투자로 압박하는 등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복귀한 후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재점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욕 가운데 고심하고 있는 미국 투자 최종 결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또 2017년 하만 인수 후 중단됐던 인수합병도 인공지능과 5G, 전장,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문에서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로 돌아서 주가 8만 원을 회복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출액이 23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 총수 한 명의 부재로 미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취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돼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도 제한됩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 본격적인 경영과 대외 활동에 제약도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유가 일부 길이 차 없는 도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한인타운 유가 일부 길이 폐쇄되고 커뮤니티 행사가 진행됩니다. 뮤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는 차 없는 거리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는 행사 K타운 블록 파티로 인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가 알렉산드리아 애비뉴부터 카탈리나 스트리트 구간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얼바인시가 코로나 클리닉과 제휴해 시 운영시설에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위는 시청과 라스로마스 커뮤니티 센터, 페일힐 커뮤니티 공원 등 5곳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자를 위한 신속 검사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교육국은 최근 최소 1명 이상의 학생이 교육국의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 학생 3,000명과 교직원 100명의 성적 기록과 신체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피해를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피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린더스트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9일 린더스트 공립교 인근에 사는 안모 씨가 100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불법 거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지역 주민들이 원인모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문가들은 17년산 매미 애벌레에 기생하는 미세 진드기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옷에 붙어서 물고 이것이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발진을 가져온다며 산책을 하러 갈 때에는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지구의 기온 상승이 당초 예측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보면 20년 안에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동윤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입니다. 바닷물이 집 앞까지 넘실대고 심지어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2m인 키리바시는 온난화로 해수면이 해마다 2cm까지 상승합니다. 50년 안에 나라 전체가 사라질 처지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900년 전보다 이미 1.1도가 올랐습니다. 170년간의 변화를 보면 190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기후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유엔 산하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온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2030에서 50년쯤에 예상했는데 최근 3년 만에 이 예측을 수정했습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기존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진 늦어도 20년 안에 올 거라는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 구름의 물방울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돼 햇빛을 적게 반사시켜 기온 상승 효과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극한의 폭염이 8배 넘게 더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극의 얼음, 해양 내부의 어떤 물리 과정 이런 것들과 함께 미래의 어떤 적응 계획들을 좀 더 빠르게 세워야 된다는. 보고서는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인간이라면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선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한 전 세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그리스의 대형 산불은 아테네 부근 섬까지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민, 관광객 등 수천여 명이 긴급히 탈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화염과 연기가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급히 여객선에 탑승한 수백 명은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코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에서 지난주 시작된 산불이 해변으로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긴급 대피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마치 종말의 날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errible. I cannot explain to you like in the horror movie. Έχει πιάσει και έχει και πάρα πολύ καπνό. Δεν μπορείς να δεις, δηλαδή βλέπεις τον ήλιο να είναι κόκκινος και τίποτα άλλο. 주말 동안 에비아 섬에서 2천여 명이 탈출한 가운데 당국은 항공기 17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스에선 전국적인 산불로 지금까지 2명이 숨졌고 5만 6천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직도 55곳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전국적인 강풍과 47도로 웃도는 폭염이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Climate change is never the main reason behind that. But it makes everything worse. 그리스와 인접한 터키와 이탈리아 등도 2주째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네거티브 전략을 중단하자고 했던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공방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날선 공방은 몇 시간 만에 재연됐습니다. 한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의 휴전 제안 하루 뒤 경기지사직 사퇴 공방이 일단락되는 거냐는 질문을 받은 이낙연 후보. 답변엔 여전히 날이 섰습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당분간 사퇴는 없다는 이재명 후보 측. 사퇴론을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 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달 중순 본경선 시작 이후 발발한 명락대전의 총성은 멈출 수 있을까?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음주운전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 상대 캠프 관계자 고발에 조폭 의혹 인사와의 투샷 사진까지 주고받은 사이라 일시 휴전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2심 송심, 이재명 편 아니냐 눈총을 받아온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후보와 단둘이 만찬을 했는데 원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야당과의 박빙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범여권 정당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전국 순회 경선에 앞서 각각 전남, 충남, 부산을 찾아가 당심과 민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 토론회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와의 갈등을 먼저 해소하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당내 대선 주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18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첫 토론회를 열고 사회 분야에 관한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25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각 후보 캠프의 일정을 통보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봉사활동 보이콧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불거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였는데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토론회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SBS 기자에게 아직 당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면서 해당 날짜에 이미 일정이 있지만 내부 논의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양측의 최근 갈등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희망 캠프에는 현역 의원 8명이 합류했는데 줄 세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캠프 측은 급조된 캠프와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고성의 막말의 송비위까지 미국에 근무하는 총영사라는 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LA 총영사는 비자 발급까지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권, 권한, 남용의 형사적인 소출까지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가 미비해서 발급이 안 된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총영사는 부하 직원이 관련된 비위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느슨한 공직 기강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해외 공간의 장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공직자 상이 되어야 할 총영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국 외교부의 엄격한 감찰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